수요일 아침 외신 브리핑입니다. 어제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가 2000선이 깨졌다고 좀 안타까워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2000이라는 숫자가 큰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고요. 자동차도 100이랑 2000cc라고 얘기를 해도 제원표 보면은 1990 몇 cc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내실이 그만큼 더 중요한 것이 되겠죠. 어제 우리나라 삼성전자 프리어닝 이후로 이제 미국도 본격적인 어닝 시즌에 막이 올랐습니다. 오늘 첫 테이프를 끄는 것이 알코아였어요. 자, 알코아 오늘 마감 후에 실적 발표를 했는데, 이 애널리스트나 이 방송사에 계신 분들은 마감 후에 나오는 거를 좀 싫어하죠. 너무 바쁘기 때문에 그런데요. 저도 이 내용을 간단하게 좀 정리만 해보겠습니다. 마켓워치 보시죠. 제목에 일단 1희 1비가 다 들어있네요. 먼저 세계 최대 알루미늄 제조사 겸 글로벌 대표 경기민감주 알코아의 지난 4분기 실적이 보시다시피 예상치에 부합을 했다는 것은 일단 안도감을 주지만 그 근거가 이렇게 또 비용 절감에 따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이 바로 1B가 되겠죠. 다시 말하면은 이 제조업은요, 백로그, 우리말로 이 완제품 미출하 재고량이나 인벤토리, 그러니까 아직 제품화하지 않은 원료 같은 순수 재고량, 이런 것들이 향후 수요 증가에 대한 기대감을 말해주는 이런 항목들인데, 당연히 인건비나 인력도 여기에 해당이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비용은 최소한으로 눌러놨기 때문에 매출 감소와 매출 부진에도 불구하고 실적은 어떻게든 목표는 맞췄다. 이런 상황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은 향후 경기 전망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요. 지금 보시는 자료는 오늘 바로 공개된 알코아 실적 보고서 PT 자료인데요. 저는 솔직히 OECD나 IMF나 세계은행에서 내놓는 경제 전망보다 이렇게 알코아, 캐터필라, 심지어 이렇게 엑손모빌 같은 에너지 관련주처럼 지금 이 시간에도 전 세계에서 직접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다국적 기업들의 경제 전망을 훨씬 더 현실적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향후 전망 보니까는 자동차, 항공기, 심지어는 음료수 캔에도 들어가는 올 2013년 글로벌 알루미늄 수요는 지난해 6% 증가에서 조금 더 향상된 7% 증가를 내다보고 있고요. 오늘 우리나라 철강주들에도 역시 영향을 미칠 이 자세한 알코아 실적 발표 내용들은 조금 이따가 글로벌 마켓나우에서 좀 정리해서 개장 전에 전해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일단 알코아 실적은 그래도 안도감을 준 것으로 수미양가 중에 한 우 정도로 평가가 가능하겠죠. 다음 내용 보시죠. 어제 삼성전자 또 한 번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프리어닝 실적이 나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외신들도 일제히 보도를 했습니다. 이 중에서 포브스 기사 보시죠. 기사라기보다는 객관적 더하기 주관적 사실들이 포함된 컬럼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모든 분야에서 공통적인 것이지만 1등의 고민은 바로 이걸 앞으로도 계속 지켜내는 그런 것일 텐데요. 여기 보시면 1938년도에 건어물을 만주에 수출하는 회사로 출발한 이 삼성이 IT 업계 거의 전 제품, 그러니까 반도체, 플래시 메모리에서부터 TV, 핸드폰, 각종 가전제품에 걸쳐서 지금 이렇게 글로벌 선도 기업이 된 역사를 쭉 설명하고 있네요. 그러면서 가장 최신 내용으로는 바로 어제 또 한 번 사상 최대 실적을 달성한, 여기까지가 삼성 신화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다 좋은 내용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삼성은 아주 새로운 신개념 제품을 창조하지는 않고 다만 새로운 개념의 전자제품이나 생산품이 나오면은 이거를 더 작고 더 세련되고 또 가격 경쟁력이 높게 경제적으로 그리고 성능은 더 효율적으로 이렇게 개선하는 전략이 지금까지 시장에서 인정을 받아왔다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TV에서는 세계 최고라고 하는 소니를 제쳤고 핸드폰에서는 조상격인 모토로라를 굴복시킨 삼성 신화가 계속 이어질지에 대해서 몇 가지 도전을 언급하고 있는데요. 그 도전의 내용은 다음 페이지에 보시는 대로 첫째로는 뭔가 혁신적인 사고나 영감이 부족하다. 둘째로는 향후 중국과의 가격 경쟁에서 확실하게 앞서 나갈 그런 전략이 있는지 의문이다. 세 번째, 향후 진화를 모색하는 데 있어서 소극적이라는 점이 좀 걱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과거 삼성과 비슷하게 출발한 제너럴 일렉트릭스와 필립스의 경우는 이제 의료기기와 정밀기기 분야를 개척해서 한 발 앞선 제품으로 진화를 하고 있는데 과연 삼성은 그럴 계획이 얼마나 잘 수립되어 있는지가 앞으로 기업 이 비전의 도전으로 작용할 것이다라는 설명입니다. 비록 남의 나라 전문가 얘기지만 구구절절이 좀 맞는 내용이고 또 우리도 여기서 힌트를 얻어볼 수도 있겠죠. 자, 잠시 잊고 있었던 워싱턴이 또 지금 부글부글 끓고 있네요.
부채 한도 협상에 대한 민주공화 양당의 갈등 또 한번 보시죠. CNN이 전합니다. 사실 지난번에 재정절벽을 아슬아슬하게 통과한 미국이 이제 또 다른 큰 산을 마주하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1년 6개월 전 미국의 신용등급을 떨어뜨렸던 부채 한도 증액, 바로 이 이슈입니다. 물론 그 당시에도 뭐 민주공화 양당이 서로 당리당략에 따라서 싸우다가 시한을 놓치는 바람에 글로벌 금융시장 전체가 큰 혼란을 겪었습니다만은 지난 재정절벽 협상에서 완패당한 공화당이 이번에는 절대로 물러설 수 없다고 벌써부터 신발끈을 고쳐매고 있습니다. 오늘 눈에 띈 것은 사우스캐롤라이나 출신 공화당 상원의원 린지 그레이엄의 트위터 내용이었다는데요. 지난번 재정절벽 협상 때처럼 우리가 그대로 당하지는 않는다. 그때 당시에 공화당 상하원을 따로 떨어뜨려 놓고 대통령이 막 흔들어서 결국 항복을 받아냈던 그런 정치 공세는 이제 공화당에게는 안 통할 것이다. 이번만큼은 지난번처럼 오바마와 민주당에 너네 마음대로 해라 이런 백지수표를 건네주지는 않겠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번 이 과정이 쭉 나와 있는데 지난 재정절벽 협상은 정말 벼랑 끝에 서 있던 12월 31일 마지막 날 상하원 따로 격리해서 방에 가둬놓고 야 저쪽에선 이미 다 악수하고 끝났어. 이제 버텨봐야 소용없다. 이런 식으로 오바마 대통령이 상하원을 모두 접수해버렸죠. 그래서 이번엔 그렇지 않겠다. 그렇게 안 당한다. 그러면서 정치인들이 목숨처럼 귀중하게 생각하는 명분으로는 특히 공화당의 입장인데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아무런 대안 없이 계속 부채를 늘리기만 하면은 결국 그리스 꼴을 못 면할 것이다. 강도 높은 발언을 게재했습니다. 이렇게 호재와 악재 속에서도 시장은 계속 흘러갑니다. 일단은 조정 구간에 들어있긴 하지만은요. 이제 이 실적 모멘텀이 예상보다 나쁘지 않더라. 어떻게든지 실적이 예상치를 맞췄더라. 이런 게 또 이제 앞으로 반등의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알코아 실적 보고서 힌트를 오늘 보시면 되겠습니다. 외신 브리핑이었습니다.